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오전 2시 15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네요. 오늘은 제가 기절을 하지 않아서. 참,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참 재밌는 코인 시장이에요. 그죠? 어제 제가 일부러 팔아라, 좀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 엄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버전이 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나가다 보니 실시간 소통이 좀 빡센데, 오후 8시 25분에 제가 단타 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를 치지 않고 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모르겠다. 제가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눈에 띌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혹시나 듣고 싶으시면 단톡방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공개 단톡방에서도 충분히 좋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소통도 잘하고 농담도 하고, 그래서 좀 짓궂은 소리도 하지만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별 가감 없이 물어보시고, 보시면 또 개인톡도 있으니까 항상 소통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스터디 멤버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시그널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눈에 띄는 한 이렇게 드리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도 성공했으니 다행이고, 어쨌든 뭐 못 먹으시는 분들, 어제 좀 팔으셨던 분들, 그죠? 물량을 좀 줄이자 이런 말씀 드렸지, 뭐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워낙 또 좋은 가격대 잡았으니까 그 남은 물량을 즐기시면 되고, 또 나중에 또 조정이 나오면 또 잘 잡아서 또 물량을 또 채우시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부터는 또 뉴스부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이랑 이런 그 회담 나눈 것도 좀 있고, 그런 것들 좀 보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전같이 그냥 편하게 매수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시장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장이거든요. 머리도 빠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물려가지고 막 호적거리면서 맨날 밤새 핸드폰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저는 매일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목소리도 살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참 그래요. 이게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인가 싶은데, 내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그냥 하지 말까 싶기도 하고, 그냥 좀 그래요. 그냥 차라리 그냥 리딩방 오픈해놓고 회비 받으면서 많이 인증글 막 올리고 이러면서 편하긴 한데,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파이팅 합시다. 기대인 플랫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긴축 행보 먹혔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 적정 금리보다는 이제 높은 수준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 물가 확 오르긴 했지만 이 금리를 잡기 위한 이 적정 금리가 이미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금리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립시다. 누른다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립되면 살짝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이제 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가가 꺾일 때 났으면 바로 꺾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갭을 두고 이렇게 꺾이게 되죠. 우리 이동평균선이랑 모두 다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금리를 나중에, 이거 금리 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인하시키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가가 이런 식으로 안정화 되겠죠. 요때가 우리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넘어갔고, 아직 이제 인플레가 워낙 강하게 등장을 했고, 지금 물가도, 기름값도 빠지고, 그리고 뭐, 기름값도 빠지고, 기름값도 싸지고, 다 싸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지만, 오히려 뭐, 금리 더 올리면 오히려 더 좋아. 이게 더 커질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5입니다. 2.5 금리인데 제가 3점 초반까지는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3점 초중반까지는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작년부터요. 그리고 제 예측치가 사실상 작년 예측치다 보니까 오차가 좀 있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오늘 아까 전에 6점 얼마 될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놀림을 좀 당했는데 뺏기 사람아. 그래서 8.4인가요? 8점 알파 나오면서 이제 지난달보다 1% 정도 낮아졌네요. 다음 달은 더 낮아지겠죠. 이제는 이제 이게 올라갈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9월 그 금리 인상 부분도
0.5 많으면 0.5 아니면 0.25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0.5면 오히려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자도 올라가죠, 그죠? 그럼 이때 뭐 그 달러 살짝 또 올라가다 하더라도 어쨌든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을 뭐 자꾸 정의롭게 생각하시는데, 미국이 지금 전쟁하고 지금 중국 들쑤시고 러시아 들쑤시고 하잖아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때린 건 잘못이에요. 무조건 폭력은 무조건 잘못인데, 이게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당,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시비를 건 거는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시비를 건. 왜냐면 내가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나라니까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 그 상황을 냉정하게 보려면, 뭐 부감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면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이 풀리면서 나토의 동진과 EU의 동진을 멈추겠다는 약속을 받고 분해를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가 왜 그런 짓을 하니까 이제 그걸 명분 삼아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걸 명분 삼아서 이제 미국의 달러의 패권을 좀 흔들겠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한 건덕지가 필요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덕지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옳다거나 잘 됐다. 이렇게 어차피 늘 달러도 태워야 되고,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자본을 줄여야 되는데, 이때 이제 축소 시장이다. 이때 이제 미국의 불을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들쑤시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 사람들 많이 욕하는데 저도 중국의 전체적인 국민성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미숙해요.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아직 국민성이 많이 미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특히나 중국 공산당은 저는 싫어해요. 저도 공산당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중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 없거든. 제가 몰라서 그런가요? 코로나를 제외하고, 코로나는 뭐 사건이니까 뭐 누가 사실 뭐 중국에서 발산됐다 해도 뭐 음모론도 있고 하니까 코로나는 논외로 하고, 코로나는 뭐 고의로 했는지 뭐 의미했는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고의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논외로 하고, 미국이 자꾸 뭐 중국이 자꾸 올라오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를 제재를 넣으려고 하는 것, 동맹국들을 모아가지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자 이럴 것 같은데, 한국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잘 대처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잘 해석해서 차트도 보고 정제 시장도 보고 이러면서 돈을 벌어가면 되는 거야. 어쨌든 금리 이야기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어쨌든 미국은 뭐 어쨌든 금리 인상을 3월 초반까지는 하겠지만, 다음에 그 금리가 이제 0.5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뭐 이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게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 뭐 3% 훌쩍 넘은 정기 예금, 적금은 연 9.7%까지 솟았다고 합니다. 요런 것들 적금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연 9.7%면은 이게 9.7% 수익에다가 기본수익을 14점 몇 %인가 15%인가 기본수익을 빼버리고 나도 이게 한 8%는 남는 거거든. 8% 이율이면요, 보통 원룸이나 상가형 건물들의 이율 치고도 좋은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6억 빌리면 50년간 월 300만원 갚아야 한다. 첫집 LTV 80% 실효성 있나? 없죠. 이게 이제 미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뉴스 때문이에요. 이 뉴스. 오늘 뉴스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어요. 폭풍 매수 코스피 두 달만에 탈환, 이거 됐고요. 넘어가고, 법인세 큰 폭증과 테슬라, AMD 인플레 감축폭 직격탄, 기업 던친 고금리 리스크 빚 부담 표부 조정 알짜자산 판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얘들 팔면서 이제 버티다가 나오는 그런 물건도 우리가 받아먹고 성장해야 되는 거야. 그쵸? 37억 아파트 32억에 팔렸다고 47억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37억 47억 현대 아파트 아닌가요? 꼼꼼하게 한번 봅시다. 뉴스 이번에는. 네. 자,
1년 인플레 전망 6.8에서 6.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3년 내 인플레도 3.1로 완화가 되었다. 저는 이거보다 좀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률과 맞물리는 지표예요. 제가 뭐 경제학 지식이 좀 낮지만 맞물리는 지표인데 경제 성장률이 미국 이만큼 나오지가 않습니다. 고용 단단한 거 압니다. 당대도 단단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도 대출이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제 월세 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고. 물가의 상승 강도 7월달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7월달은 많이 낮을 거라고요. 그죠? 제가 6.1라고 말했던 거 요거예요. 요건가 봐요. 소비자 인플레이션 전망 이거였나 봐요. 제가 6.1을 봤거든. 어쨌든 뭐 하여튼 6.2 아까 언급드렸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10년폰 가격 인상률 전망이 9.에서 6.1에서 2% 하락했고 주택 임대료 부분도 한전에서 내려왔다. 잡히고 있죠, 이거죠. 하지만 이것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침체의 사인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아무튼 뭐 이건 깊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추밭이 안기고 작황부진 배추 쓸리고 금쳐서 더 뛴다. 아이고 지금 비 때문에 난리네요. 그죠? 파이팅 하십시오. 월급 2% 25%는 줄어서 택배 뛰어요. 워라밸 빼선 주 52시간제. 그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깨웁서 참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정치하기 좀 그런, 저는 민주당도 싫었고요. 이번에 윤석열은 더 싫었어요. 그래서 투표를 6번을 찍었죠. 허경영 씨를 그냥 찍어봤어.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도저히 뭐 두 사람 다 못 찍겠더라고.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는가. 죄송합니다. 이번 찍으신 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좀 했었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지, 예상보다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기대도 좀 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제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도 뭐 깔 거는 까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존중할 건 해야 된다. 옳고 그름은 있지만 얘네들이 정치적인 요소나 이런 정책적인 그런 색깔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공격해서 안 된다. 걔들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참 괴로워요. 그죠? 좀 그래. 하여튼 그래도 뭔가 뭐 일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냥 정말 좀 그래요.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네요. 속 터지는 주식 대신 안전자산. 속 터지는 주식이라고요? 주식 최근에 한 20-30% 올랐는데, 그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보십시다. 네. 예금금리네요. 그죠? 예금금리 상당히 높네요. 오씨. 정기예금이다. 그죠? 정기예금. 그러면 또 괜찮은 우량은행을 하세요. 은행도 나중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적금은 9%까지 되네요. 적금을 좀 넣을까? 파킹 통장. 저는 이제 토스의 연 2%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몇천 원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도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또 이자를 받으셔야 되죠. 돈을 묶어두실 때 은행에 이렇게 이제 받는 쪽에 넣어두십시오. 근데 이제 묶이는 것들은 좀 기간을 좀 짧게 좀 잡으시고, 적어도 파킹 통장이라도 좀 넣어두십시오. 지금 적금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값 떨어지죠. 하지만 또 나중에 좋은 그런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 부동산 그런 관점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던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2025년에 세종시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25년에 세종시, 저는 세종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인구 분포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세종시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권도 뭐 이제 11시간 남짓 생활권이잖아요. 우리가 대구에서 포항 갔다 갔다는 거리 정도 수준이고, 거기서 뭐 천안, 그리고 천안에도 있죠. 또 연구가 있어서 천안 아산 쪽, 그리고
대전 이쪽 그리고 고속도로 타기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세종시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10년 조금 안 됐구나 아버지에게 세종시로 가자고 참 많이 졸라댔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뭐 싫어하셨죠. 네.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아무튼 저희 부동산 관점은 거기서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침수차 이런 얘기 하시는데 침수차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도 뭐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자동차 관련 자료 정보들을 많이 봐요. 특히나 유튜브 베이스로 한 기사들도 많이 검색해 보는데 일단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가 영창 1000만원 이하의 자동차들은 사실 침수차를 특히 복원해서 상품화 시키는 작업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팔 가치가 없대요. 그래서 한 3, 4천만원 이상 되는 차들을 살 때 좀 조심을 하시고 뭐 그렇게 냄새나 랜드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네. 금값 바닥 접근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 타라는 이야기 넘어가겠고요. 차차차. 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자, 대부분 친족간 특수거래, 양도세, 중개, 수수료 절감 효과, 시세 30% 이하 3억원 낮아도 편법 증이 아닌 정상거래 인정을 한다. 3억 낮춰 거래하면 세부담이 많이 준다. 그쵸. 그러니까 3억 낮춰서 팔아가지고 세금을 더 낮춰서 팔겠다라는 거죠. 하긴 중개 수수료를 줄이는 거니까 그쵸. 왜냐면 중개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죠. 퍼센트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보는 것 같고요.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자, 청북구 장이동 13억 3천만원. 자, 요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19년, 요때가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될 적정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점 대비 30% 정도는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30% 조금 더 빠졌죠.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가 10억 5천이라고 해도 이 가격대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거품이었어요. 분명한 거품이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입주가, 요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부담스럽지. 우리 이제 일반적인 직장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보시면, 아시아선 추천, 평소가 크긴 한데, 이게 좀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그죠?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들은 이게 빠지면 이렇게 금액이 크게 빠지니까. 여러분, 우리 조준에서는 좀 그렇죠. 직거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네요. 여러분들 직거래에서 이용한 사기 조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삼아 제가 이제 또 해봤는데 그 학생들에게 돈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이런 게 나오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8억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40년 할부로 4% 이자를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게 되니까 40년 동안 매달 330만 원씩 갚아야 되더라고요. 8억 원을.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1억을 모아서 신혼부부가 2억을 모아가지고 부모님 지원 받고, 그쵸?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2억 5천에서 세금 내고 뭐 내고,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서울에. 목 좋은. 그러면 이제 8억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분양가, 그쵸? 59 기준이네요. 그쵸? 서울이면 제 생각에 서울에 이제 강남은 좀 제외할게요. 강남은 해도 좀 더 한국 상징이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서울에 이제 좀 강남을 강북에 이제 그렇게 되는 전용 84가 한 10억 정도의 유지가 되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억에서 12억 정도. 그 정도. 지금 가격이랑 이제 크게 나쁘진 않겠죠. 근데 뭐 목 좋은 곳에 뭐 40억, 50억 하는 건 좀 오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 10억, 대구 5억
신축, 준신축의 기준으로 그렇게. 이게 좀 변두리는 이제 좀 더 싸지겠죠. 네. 경기도 신도시 목 좋은 곳은 한 6, 7억. 그리고 대구 변두리 그는 3억 정도. 대구는 아무래도 저기 좀 그런 테니까 그렇게 좀 계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뭐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네. 7월 CPI 전망치 하회, 그쵸. 시장은 기대하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타를 쳤죠. 8시 25분에 차트상을 좀 징조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과감하게 딱 질렀더니 지르고 나니까 금리 인상 이벤트 CPI 발표가 오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시장이 열리자마자, 한국 증시 열리자마자 한번 톡 튀었다가 다시 이제 안정세를 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이제 뭐 주식 단타 한번 쳐보셔도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배시고 빨라 책이 흔들 거, 결제 책이 흔들 거, 그쵸. 우리는 뭐 은행이랑 쓰고 있으니까 당장은 힘들 거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했던 얘기 또 반복해야지, 그죠? 달러가 떨어졌어요. 당연하죠. 환율이 떨어지면 오르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래서 상승할 만한 여지가 아직도 좀 제법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참 상승할 여지가,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지만 좀 불안한 요소를 좀 보였고 살짝 정도 더 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물량을 좀 불안한 상황,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자에서 제가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뻥치면 안 되니까. 그죠? 단타 치라고 3,050만원. 그래서 8시 25분 시간만 보시면 되죠. 8시 25분에 단타 치라는 말씀 드렸었고, 저희 단톡방에도 제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좀 했을 거예요. 가자 이러면서 또 갑자기 CPI 발표 있네요 이런 대화가 또 갔었거든. 그런 정보도 얻어가시면 괜찮고요. 그러니까 차트적인 측면과 시장적인 측면이 같이 맞물릴 때는 단기적으로 신뢰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와 경제학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렇게 기름값은 살짝 반등했습니다. 그죠? 살짝 반등한 그런 상태고, 반등할 때 됐지. 요것도 얼마 전이었나? 이 밑에 빠지면 반등 좀 할 수 있을걸요?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반등 좀 할 때 됐고요. 많이 빠졌잖아. 그쵸?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좀 하고, 좀 하다가 기름 넣어야 되겠다, 내일. 한 80 정도에서, 요 정도 사이에서 기름값이 약간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에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환율도 뭐 꿀렁꿀렁 하다가도 결국은 요 자리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린 요때 226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이번에 제가 가을에 가을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다 팔아버려 치울 겁니다. 안 할 거예요, 더 이상은. 그 뒤로는 얘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요렇게 이때는 요거는 피해야 되고, 이제 요때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일생일대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질 가능성을 또 노리면서 또 들어갈 거야. 큰 거 노리러 들어갈 거야. 정리되셨죠? 네. 실버는 저는 이제 팔았습니다. 실버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목표했던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판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더 갈까봐 아니고, 난 목표한 가격은 팔아버린다. 팔고 더 가면 울림목 잡으면 되고, 더 가면 다른 거 하면 되고, 그런 거야. 아마 조금 정도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일단은 목표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실버는 일단 다 정리를 좀 했고요. 그쵸? 이제 제가 21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비트가 빠지는 거 보고 어제 좀 이렇게 약간 겁먹 쫄려가지고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팔긴 했었습니다. 지금 또 와버렸기 때문에 내일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툭 쏠 수는 있을 거예요. 아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10% 넘는 상승이잖아요, 은이. 그러니까 한번 잘라주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오늘 좀 튀었나요? 네. 조정이 나면 다시 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다음 나스닥 포인트는 일단 요 저점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요 정도 13,900포인트 정도까지만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목표치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깨지지 않는 선에서. 그럼 이것도 비트랑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깨지지 않는 선에서. 여기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상승을 유지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때 제가 어떻게 빠질 가능성이 언급을 드렸지만 요때 시간을 바꿔버렸거든. 요 시간도 똑같을걸요? 다른가? 요거랑 다르네? 요때지? 그렇구나. 요때구나 요때. 올라가기 직전. 그쵸. 그죠? 8시 25분. 내가 하트 눌러야지. 하트도 안 눌러주고, 씨. 기분 나빠. 자, 오케이. 네,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폭이 조금 클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그래요. 뭐, 아무튼,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예상해서 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다 좋았을 텐데, 예, 그게 조금, 어렵네요. 우리가 요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가자를 제가 여기서 외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게 갈지 여기서 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빠졌다 갈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쉬운 시장인데요. 봐봐요. 그냥 크게 보면 저평가 국면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 우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저평가라고. 제가 저평가는 얘기 계속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리고 95%의 확률이라는 언급을 드리면서 반등할 거라는 거 기대했다. 요까지 우리 요 반등 우리 먹었잖아요. 실제로 시황으로. 여기까지 아마 먹었을걸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졌으면 좋겠다. 여기 꼬였던데 여기지. 여러분들 한 번 더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16,000불 연두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제가 시황을 바꿨거든. 똑같은 지금 상황인 거라. 그래서 큰 상황에서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6,000에서 27,000 사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6,000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볼까요? 26,000 정도? 근데 이게 시간봉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황을 해드리려니 이게 이제 빡센 거야. 이걸 다 리딩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빡세겠어요. 하루에도 이걸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쌤 S&P 여기였어요. 그렇죠? 여기 그리고 어디 갔다 여기 매도 하라 청산하라 그랬고 목표가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니고 여기였어. 여기 요쯤이었어. 여기 그리고 조심하라고 했.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처음에 보고 있었지. 그래 요 가능성을 좀 한다. 용률이 높아 보인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도 좀 조심하라 그러죠. 여기서도 이렇게 깨지면 쪽 시원할 텐데 안 깨져서 찝찝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여러분 조금 겁을 좀 줬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타적으로 한 번만 깨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다시 사라 그래. 여기서 요거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스윙 매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스윙 이제 매매. 이것도 공방 버전인데 이걸 돌파할 때 노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돌파할 때 노리는 거예요. 요 작은 추세들. 요것도 요 돌파할 때 노린 거거든요. 자, 이번에 것도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 여기서 팔고 다시 하자 그랬어요. 그쵸? 요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팔고 우리 다시 합시다. 근데 단타시든 여기서 잡았던 단타시든 다 파시고요. 전체적인 실량도 좀 줄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요때예요. 요 올라갈 때. 제가 어제 새벽 5시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하나로 한 3,120만원 정도에 대한 언급을 드렸거든요. 3,100 정도 공개방에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공방에서는 3,120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팔고 다시 했는데 더 빠졌어요. 여기까지 기분 좋았지? 팔고 나면 빠지면 기분 좋거든.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팔고 나면 빠지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반등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서 이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있다가 이탈되면서 손절 여기서 하라 그랬고, 이렇게 손절이 난다. 익절 다 만 물량 다 청산하라 그랬고, 그죠? 청산하라 그랬고, 요걸 보면서 혹시나 못 물리신 분들도 이때는 빠져나와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자리인데, 한 번 더 빠져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빠지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나다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더라고. 하고 보고 있었죠.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고 조용할 때. 그리고 요 주고 다시 들어올 요때죠. 요때 제가
단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시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 한쌤은 항상 한결같이 하잖아요. 왜냐면 얘를 버려요. 얘를 갖고 잡으려고 하지, 얘를 굳이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 다음 게 갈지 안 갈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도 단타는 이렇게 치시죠. 이게 전형적인 스윙입니다. 갈 때 자는 거. 출발할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구간이죠. 요 저점에 대한 요 구간을 요 폭을 내가 손절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절 물량의 저점이 나왔을 때 비로소 매수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예측이 30이고 대응이 70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한쌤도 내일 예측이 틀릴 경우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전 더 빠질 거라고 봤어요. 요 빠지기 전까지는 여기서까지 해서 더 빠지네. 저도 여기서 갖고 있던 물량을 다 팔았거든. 다 팔고 현금화 시켜버렸어요. 현금화 시키고 있다가 웬걸 이거는 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단타 이제 다 얘기하고 전 다시 돌려서 샀죠. 그때가 요때였단 말입니다. 요거 올라갈 때 요거 올라갈 때 요 녀석이었어요. 요쯤에 제가 손절가를 줬던가. 하나랑 조금 차트가 달라서 좀 이따 하나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많이 갔죠. 많이 갔고, 그리고 이미 싸버렸던 종목들은 잡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얘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36,000에서 7,000 사이를 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또 바뀌겠죠. 또 깨지면 또 바꿀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살 거요, 팔까요? 몰라요. 여러분들의 타이밍과 저의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사를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제가 대답을 할 때는 애매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아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근데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올 때는 내가 보고 내가 손쉽게 판단해서 하는 건 거의 다 맞단 말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크냐 작으냐의 문제고 갔다가 다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일단 여기 깨지기 전까지 조금 더 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거든. 그러니까 네 번째 돌파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이제 이 파동에 대응되는 요거를 이제 조정비가 접속 하나 붙었고, 그쵸? 우리가 얘를 1, 2, 3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X로 보고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이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오면 저희 다 팔 겁니다. 저는 여기 나누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면 일단은 다 팔 겁니다. 다 팔고 다시 할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왜 여기서 샀던 물량도 다 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죠. 메인프레임은 좋아요. 그죠? 메인프레임이 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었죠. 메인프레임이 먼저 갔었으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그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적인 요소로 보셔야 되고, 메인프레임을 안 사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이제 제일 욕 좀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 짐승새끼들 많습니다. 네. 거래량을 보면 이때 사야 되는데 여기서 처물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죠? 우리 공부하는 모습 뭐죠? 전형적인 공부하는 모습 뭐죠? 거래가 증가되고 각도가 약화되는 이 모습은 고점이다.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브랜드 반산되고 발산되고 빠졌잖아. 물론 나중에 더 갈 수도 있겠지. 그럼 이제 여기 올라가면 이제 5파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1, 2, 3, 4, 5 지금 우리 임펄스 웨이버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예쁘죠? 3의 3파 5파 등장하고, 그쵸? 그래서 요게 큰 3파 연장이 딱 등장을 하고 나서 여기서 5파가 증당될지 아니면 여기서 5파 끝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하나의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펄스 웨이브를 아직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깨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지, 그렇죠? 그러면은 메인프레임 정말 노리고 싶으신 분들 요 정도에서 한번 정찰 한번 지금 딱 박아 보시는 정도, 여기서 한번 단타 쳐보는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멀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이해되시죠? 임펄스 웨이브의 좀 모습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잘 봐두세요. 이런 모습. 근데 요거보단 좀 더 부드럽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팍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이건 가더라도 안 할 거예요. 네. 이더리움
좀 아직까지 힘 잘 내고 있습니다. 김프가 조금 줄었네요.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비트코인은 크게 힘을 못 내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 타점에 맞춰서 보셨으면 많은 알트들이 움직였던 거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원화로 가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화로 가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요걸 기준으로 882를 봤어요. 그쵸? 882를 보고 여기 882에서 886, 88.6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어렵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진짜 막 수업하면서 학생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계속 핸드폰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노동의 대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78.6에 대한 포인트였어요. 저거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시주반대 나올 뻔한 구간이었고, 여기인가요? 88.6. 88.6에 대한 포인트. 여기 자리에서. 그치? 포인트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법한 그런 구간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886에 대해 놀리면 보통 임펄스는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 모양이 괜찮아가지고 또 한번 속아볼까요? 그 정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다시 사라고 하면 제가 편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찝찝해요. 되게 그러니까 그 찰나를 놓치면 되게 찝찝해져요. 지금 이런 시장들이 조정파의 끝자락이 정말 지저분한 파동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속아보자 라는 생각 정도는 드네요. 역시나 뭐 똑같은 관점에서 여기다 꺼지지 않는 선 안에서는 우리가 어디 갔냐? 요 지점이죠. 그러니까 3,050만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여기를 바라볼 가능성이 3,500만원 이제는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예전부터 좀 바라던 목표가예요. 그쵸? 3,500만원. 3,500 위로는 일단은 별로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거래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을 넘어가면 아마 조정이 나올 거라고 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넘어간다면 넘어갈 것이다 아니고요. 넘어간다면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좀 큰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적정한 우리가 수익 매도가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 파는 거는 잘 말드리지 않는데요. 만약에 3,700을 넘어가게 되면 다 팔아 버리세요. 순간적으로 그때 가서 알트코인이 또 펌핑이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럼 그때는 펌핑 나오면 권어서 팔고 펌핑 나오면 권적서 팔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 3,700에서 꺾이는 모습 나올 때는 무조건 다 팔아 버리십시오. 아시겠죠? 근데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거 굳이 욕심부리지 맙시다. 오케이? 지금 수위가 너무 높은데 또 맙시다. 어쨌든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 일단 그것은 요번에 반등에 대한 저점이 좀 기준이다. 엠블입니다. 제가 좀 엇보였어요. 이게 왜냐면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려서 여기 반등이 남았는데 이거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전에 엠블 물으신 분들 지금 다 파세요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엠블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방을 제 것만큼은 좀 이렇게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 6시 54분에 엠블 다 파세요. 혹시 여기서 한 반에 사람이 있을까봐 6시 54분에 다 파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6시 50 왜 이렇게 또 시간이 안 나오지? 6시 54분 요때입니다. 요때 딱 정수리에요. 보이시나요? 요거 밑에 숫자 보이시나요? 요거 8시거든요. 6시거든요. 요게 18시에서 18:35분 45분 55분 그죠? 요때였어요. 기가 막히죠. 요거 잡을 수 있어요. 보고 있으면 똑같이. 근데 여기서 뭐 이걸 못 팔아도 되죠. 사실 뭐 다시 반등할 텐데. 근데 이게 이렇게 빠지잖아. 이게 아프잖아. 이거 두드려 맞으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엠블 이제는 거들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엠블 물렸는데 지금 엠블이 쏜다 그러면은 제 말을 듣고 사셨던 분들은 제 말을 듣고 파셔야 되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니 말 듣고 샀는데 물렸다. 에이씨, 사실 물리는 시황 하지도 않았는데 놀림목 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항상
중간에 대응할 수익 날 수 있는 시간이 2번이나 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다면 그걸 물어보셔야죠. 물론 저는 뭘 골목에 쓰겠습니다만 그래도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이 들어오면 제가 잠시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 아니면 뭐 저한테 뭐 체크를 하든지 제 방송 제 그 대화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워서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도둑놈 신부야. 진짜 싫어. 막 그런 사람 막 그냥 진짜 혐오할 정도로 싫어요.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 최소한의 노력은 하십시오. 저희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 하는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 많아요. 제가 뭐 매영남님을 좀 까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거 컷 편집하면 좋은데 까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도 엄청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들 케어해주고 공부하는 거 알려주고 이러면서도 자기 수익 잘 내고 대회에서도 막 우승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또 좋게 보고 그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단테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노력을 최소한 하셔야 되는 거야.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오지랖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막 그렇게 막 케어해주면서 막 그런데 막 희열을 느끼는 관종이란 말입니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면 그렇게 케어를 써먹으시면 되죠. 그리고 막 수익 잘 났고 잘 탈출하셨으면 그냥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시면 그걸로 서로서로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정보도 다 마찬가지고요. 비트의 장단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작은 그런 흔들림들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을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이제는 뭐 그래요. 지금은 또 잠시 또 쉬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또 호재로서 올라간 종목들은 또 잠시 또 쉬어야 될 필요가 또 좀 있거든. 뉴스 조용조용히 좀 많이 올랐어 이번에. 제가 이걸로 참 의욕을 많이 걷고 있는데 뉴스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에 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요 자리 손절가를 두고 노리셔야 됩니다. 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이제 실력이라고 표현하는 건 예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상은 견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 예방이죠, 예방.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에 비가 오는 것도 혹시나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글쎄요, 뭐 그 인식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예상을 해놓고도 올해는 많이 더울 겁니다. 정말 덥죠, 그죠? 올해는 많이 더울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전 쌀 때 미리 샀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3월달에 미리 샀습니다. 저렴하게 150만 원 주고 샀나? 투인원 괜찮죠? 공기청정 기능만 들어가 있고 뭐 스마트 기능은 없고요. 그렇게 샀는데 130만 원 주고 샀나? 아무튼 좀 싸게 샀던 것 같아요. 지금 거보다 많이 쌌던 것 같아요. 좀 어쨌든 더울 겁니다.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겠구나. 요즘 되게 습하네. 그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혹시나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위기 대응 훈련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레이더를 담당하던 부대에 있었는데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머리 부딪히면 어떡할 거냐. 부딪히지 않게 훈련을 하지만 부딪히면 어떡할 거냐. 그럼 애가 의식에는 살피고 목표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훈련을 다 한단 말이요. 구멍 만드는 법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시면 그게 견적이고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자잘한 그런 흐름일 때는 그걸 보고 실제로 딱 대응할 수 있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내가 담당할 수 있는 배짱을 두고 항상 손절을 두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배짱이에요. 그 3박자가 맞춰졌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트레이더가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간단히 큰 트레이더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알려드리고 저는 원래 그냥 천성이 강사예요. 천성이 강사라서 하는 짓도 선생이고 여기서도 선생질하고 거기도 그래도 별명이 한쌤이잖아. 그쵸? 저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황을 보고 잘 따라와서 토익이 낮다는 얘기보다 우리 뭐 대표적으로 리시언님이라던가
우리가 뭐 데이먼님이나 뭐 뻔하다 뻔해님들처럼 팀처럼 이제 저는 졸업생이랑 친하고 싶은데 저희 그런 원칙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 꾸준한 그런 낚싯대를 만들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그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그걸로 족하거든요. 항상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거 압니다만 하실 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